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살펴볼 내용은 연금보험료 공제와 특별소득 공제 쪽을 살펴볼까 합니다. 이 부분은 사람에 대한 공제가 아닌 그 사람이 아닌 물적 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인적 공제와는 또 이제 다른 차원으로 연결되는 문제죠. 인적 공제가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였다면 이 연금보험료 공제와 특별 공제는 부양가족이 아닌 어떤 물적인 상황, 이런 상황을 가지고 공제해 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가장 먼저 살펴볼 게 이 연금보험료 공제. 이 연금보험료 공제는요, 말 그대로 국민연금 등을 납부한 것들이 있다면, 즉 국민연금, 공무원분들이라면 공무원연금, 뭐 이런 군인연금, 이런 연금들을 납부한 것이 있다면 이 납입한 금액을 전액 공제해서 세금을 과세하지 않겠다. 이게 연금보험료 공제의 취지죠. 이거는 어디랑 연결되는 것이냐면 연금 소득하고 여러분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이 6가지 종합소득, 종합과세 소득 중에 하나였죠. 연금소득이. 이 연금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수령연도 과세 방식이 있고, 자, 수령연도 과세 방식이 있고, 불입연도 과세 방식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 아버지 세대 때, 즉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가 없을 때, 요때가 뭐냐면 불입연도 과세 방식. 그래서 연금을 불입할 때 이런 공제 없이 그냥 그 소득 전체에다 과세함으로써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는요, 이 연금 소득에 대한 과세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입연도 과세 방식은 이미 연금을 불입할 때 세금을 다 냈다, 소득세를 다 과세했기 때문에 연금을 실제로 탈 때는 세금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옛날에 과거의 방식이에요. 이건 지금 쓰지 않죠. 자, 지금은 뭐냐면 수령연도 과세 방식이에요. 수령연도 과세 방식은 말 그대로 연금을 수령했을 때, 연금을 탔을 때 과세한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연금을 불입할 때, 즉 연금을 납입할 때, 연금을 납입할 때에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아야죠. 그래야만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과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금을 납입할 때는 전부 공제를 해준다. 즉 어떤 걸 통해서 연금보험료 공제라는 걸 통해서 이것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전부 공제해서 과세하지 않고, 이때는 과세하지 않고 언제 과세하겠다? 실제 연금을 나이 들어서 수령할 때 물로 연금소득으로 과세하겠다. 요게 수령연도 과세 방식이에요. 결국 수령연도 과세 방식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뭐가 존재하는 거다? 연금보험료 공제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정리하면 우리나라 연금소득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이 수령연도 과세 방식, 즉 연금을 받을 때 과세하는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연금을 불입할 때, 즉 연금을 납입할 때에는 공제해준다. 공제해서 세금 부담을 전혀 없애줘야 되다 보니까 존재하는 게 뭐다? 연금보험료 공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금보험료 공제는 내가 1년 동안 국민연금 납입한 전체 금액을 소득에서 차감해 줌으로써, 즉 공제해 줌으로써 세 부담을 없애주죠. 그러다가 언제 과세하겠다? 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하겠다. 이게 수령연도 과세 방식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뭐다? 연금보험료 공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볼 게 뭐냐면 특별소득 공제예요. 특별소득 공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보험료 소득 공제까지 보고 또 이제 주택자금 공제 같은 것들은 좀 양이 많으니까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 공제는 또 뭔가 봤더니 일단은 이 특별이란 말에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법에서 특별이란 말이 붙으면 이건 누구한테 주로 적용한다? 근로소득자한테 적용한다. 자,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한테 적용하겠다. 이 근로소득자분들은 원천징수를 통해서 모든 소득이 100%다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뭐 흔히들 뭐 유리지갑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100% 자신의 소득이 드러나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어떤 소득 공제라든가 세액 공제 쪽에서 특별하게 고려를 좀 더 해줘야 된다는 느낌으로 만든 법이 이 특별이란 말인 것 같아요. 특별소득공제에 보면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보험료 소득공제예요. 그래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예,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죠. 자, 아무 모든 소득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을 한다. 그럼 어떤 거를 공제해 주느냐?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근로자가 부담하는 즉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 근로자가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겠다 그 얘기죠. 여러분 4대 보험은요 절반은 회사 즉 사용자가 부담하고 절반은 누가 부담하죠? 절반은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데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본인 부담분에 대해서는 뭘 해주겠다? 소득공제를 해주겠다. 그러면 아까 봤듯이 그 4대 보험 중에 국민연금은 아까 우리 앞에서 봤었죠? 연금보험료 공제에서 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산재보험은 본인 부담분이 없어요. 산재보험은 오로지 누구 회사 쪽 사용자 부담분만 있으니까 결국 근로자가 부담한 것에 대해서 보면 4대 보험 중에서 건강보험료, 노인 장기요양 이거 좀 건강보험 쪽이죠. 요거 해주고 고용보험료 해주고 공제해주고 그 다음에 뭐죠? 국민연금은 아까 우리 살펴봤듯이 수령연도 과세 방식에 의해서 연금보험료 공제 쪽에서 공제를 해준다. 결국 본인 부담분은 모두 공제를 받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험료 소득 공제 첫 번째입니다. 특별 소득 공제 첫 번째는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에게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등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다. 네, 이렇게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